내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년 전에 샀던 화장품, 아직 뜯지도 않은 새 화장품이 서랍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무심코 무리하는 당신에게 지금 명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오기노 주냐는 제가 마음챙김 명상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구글의 마음챙김 명상 기반 리더십 프로그램 Search Inside Yourself를 일본에 도입하고 있는 일본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와 함께 위즈덤 2.0이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세계적 명상 컨퍼런스를 주냐는 일본에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입하고 있는 각 지역별 디렉터이기도 합니다. 오기노 주냐 씨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더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했던 일들이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여기 오기노 주냐 지은이 소개를 보면요. 게이오 대학 졸업 후 다수의 외국계 컨설팅 펌과 벤처기업의 IPO를 담당하며 치열한 워커홀릭 라이프를 실현하던 중 구조조정과 불면증, 번아웃 스트레스에 치이다 살기 위해 시작해본 요가와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과감히 본래의 직업을 떠나 마인드풀니스 강사를 시작, 명상의 힘을 알리며 전에 없던 생기 있는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저도 옛날에 컨설턴트로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마인드리스하게 정신없게 지냈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얘기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책을 출판했다고 했을 때 정말 반가웠고요. 표지도 너무 예쁘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첫 시작이 정말 지금 저에게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책의 첫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무심코 무리하는 당신에게 지금 명상. 언제 어디서나 바로 시작하는 마인드풀니스. 오기노 주냐 지음. 김지연 옮김. 어째서인지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늘어나고 빨리 지치지 않나요? 매일 다니는 출근길이 짜증나고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에게 화를 내고 자신을 자책하고 잠들기 전 이런저런 잡념과 불안함에 머릿속이 터질 것 같은 남편이나 아이에게 짜증이 나서 금세 화를 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일하는 중에는 아이 생각을 하느라 아이와 있을 때는 일 생각을 하느라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빠서 쉴 틈도 없어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휴식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 책의 저자 오기노 주냐는 여러분들을 마인드풀 라이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전체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유달리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불필요한 물건 사지 않기.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무심결에 너무 많이 사버리게 된다. 방이 지저분하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지 않는다. 날씨의 변화나 길가의 꽃등을 신경 쓰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일들은 시간이나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 쉽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복잡한 마음의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마음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지저분한 방은 지저분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여유가 없을 때 방이 더러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이 어질러진 경우 어질러진 방 안 각각의 물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필요한 것만 같은 기분으로요. 이것이 결국 불필요한 소비의 패턴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봐오며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이나 옷, 화장품 등 취미를 위한 소비는 마음이 복잡할 때 늘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물건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새로운 것이 있어도 정작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마주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로 필요한가? 라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방 안에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 방 안의 풍경이 보이잖아요. 제가 종종 명상을 하고 마지막에 눈을 뜨고 보는 풍경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라라고 부탁드리는데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눈 뜨니까 내 방이 지금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어지러워 보여요. 예. 저 방 청소를 좀 해야겠어요. 내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고 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어떤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구나. 예. 그래서 비워내는 시점이 온다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살 때도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고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곳이 얼마 전에 이사 온 마보홈 명상센터인데요. 이곳에 이사 오면서 제 짐을 정리하면서 와, 내가 정말 엄청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 제가 마음챙김 명상을 알기 전 20대, 30대 때 내 월급의 반 이상을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사 모으느라고 쓰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10년 전에 샀던 화장품, 아직 뜯지도 않은 새 화장품이 서랍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이 쿠션 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다면 무언가를 살 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기노 주냐님이 물어본 대로 이게 정말로 필요한가? 라고 말이죠.